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거리에 유세 차량이 다니고 후보자 현수막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초반부터 현수막을 비롯한 선거 시설물을 훼손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 유세 차량 바퀴가 찢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삼척시 성내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남성이 유세 차량에 다가와 바퀴를 칼로 찢었습니다. 유세 차량이 갑자기 내려앉는 느낌이 들자 선거운동원은 차에서 내려 달아나던 남성을 쫓아가 붙잡았습니다. 칼로 찌는 분이 절로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왜 그러냐 하니까 그냥 이재명이 싫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남성은 여성 한 명과 술을 마시다 인근 가게에서 칼을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들이 많이 다니는 국도 7호선 도로변을 따라 한 남성이 걸어갑니다. 남성은 도로변에 걸린 선거 현수막 앞에 멈춰 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거 현수막이 망가져 펄럭입니다. 훼손된 선거 현수막을 살펴보니 두 군데나 날카로운 도구에 40cm가량 찢겨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거 현수막이 훼손되자 선관위는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이나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북과 부산에서도 이재명 후보 선거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와 경찰은 선거 시설물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속초의 한 피부관리 업체에서 14억 원대 사기 행각에 불법 피부 시술로 피부 부작용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자 속초시가 불시 점검에 나섰는데요. 이하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메이크업으로 영업신고된 업소에 들이닥칩니다. 온라인에 버젓이 눈썹 문신 광고를 한 업체입니다. 눈썹 문신 기계가 발견됐습니다. 문의가 들어오면 하는 건데 문의가 거의 없어서 문신에 대한 거는 다 빼주셔야 돼요. 원래 의사가 하게끔 돼 있거든요. 문신 자체는 의료법 위반이에요. 또 다른 업체에서도 눈썹 문신 기계가 나와 시정 조치됐습니다. 업장 운영자는 더 이상 시술은 하지 않는다고 변명했지만 업장에 기계를 두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의사 면허 없이 하는 눈썹 문신과 점 빼기, 박피 등 무면허 의료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최대 영업장 폐쇄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속초시가 미용 관련 업체 77곳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피부관리 업체에서 수억 원대 사기는 물론 불법 시술로 수십 명이 심각한 피부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 나선 겁니다. 인증받은 미용기계로 정상 영업 중인 곳에선 문제 업체 때문에 업계에 타격이 적지 않다며 속초시의 뒤늦은 행정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간판이 다 있잖아. 그게 뭐 반영구도 하고 크게 하고 계시길래 속초에서도 좀 그 단속 같은 게 심하게 안 들어갔던 게 조금 의아했었죠. 문제가 된 피부관리업체 대표는 지난 8일 14억 원을 가로채는 등 사기와 공중위생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수사 초기 주로 속초 지역에서 10여 명으로 파악됐던 피해자 규모는 전국 단위 수십 명대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가 불법 시술 부작용으로 문제가 된 기계를 전국으로 팔아 넘겼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피부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속초시를 상대로 문제의 업체를 단속하지 않은 관리 소홀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와 산불 예방과 관련한 산림청의 추경 예산 내역을 들여다봤더니 산림청이 제출한 내역이 모두 반영돼 여러 산불 대응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기획 6번째 순서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제424회 임시회가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 심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산림청 소관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은 3,077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자체 임차헬기 지원 사업에 106억 4,800만 원. 이후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5월 1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주요 정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방지 대책 사업 88억 원, 산림 헬기 도입과 운영 사업 50억 원을 정액하고 산불 지역 말단위 복구와 재생을 위해 100억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산림청의 추가 경정 예산 내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긴급 벌채와 항구 복구 같은 산불 복구 사업에 추경 예산 1,740억 원을 포함해 모두 2,740억 원. 임도 확충에 추경 예산 1,008억 원 등 모두 2,609억 원. 모두 6대의 산불 진화형 헬기 신규 도입에 추경 예산 968억 원을 포함해 모두 1,49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수리온 헬기에 광학 열화상 카메라 장착하는 예산 50억 원과 산불 피해지 송이 채취 농가에 대한 대체작물 재배 기반 조성 지원 59억 원, 고정익 항공기 물탱크 설치 예산 80억 원은 국회에서 필요성이 있다며 세워줬습니다. 이렇게 19개 세부 사업 모두 산불 진화와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채워진 이번 산림청의 추가 경정 예산은 4,407억 원 규모로 당초 예산을 더하면 해당 사업의 올해 전체 예산은 3조 576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산림청은 당장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 사업과 여러 가지 산불 예방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불이 발생하고 나면은 산사태나 이런 2차 피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긴급 벌채, 민가 주변으로 해가지고 긴급 벌채 예산들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응급 복구 예산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화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대형 헬기 세대. 유례 없는 대형 산불 피해를 겪은 직후 추가 경정 예산이 산림청 계획대로 반영되면서 산불 피해지 긴급 복구와 산불 예방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교사 정원 감축으로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겸임교사가 늘어나다 보니 한 교사가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세부 과목이 많아져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8시 도계중학교 김예진 선생님이 관사에서 나와 출근길에 오릅니다. 차를 타고 출발하더니 산 3개를 넘고 꼬불꼬불 마을길을 따라 4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27km 떨어진 하장중학교. 김 선생님은 3개 학교에서 도덕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사가 부족해서인데 험한 길이 언제나 걱정입니다. 하장 같은 경우는 3, 4월에도 눈이 많이 와서 사고가 날 뻔하신 선생님들도 있으시고, 네, 실제로 사고가 난 선생님도 계시고. 하장중학교에는 화요일 하루만 가다 보니 1학년의 경우 2, 3교시를 연달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입장이나 배우는 입장 모두 부담입니다. 한 번에 2교시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약간 가끔 힘들 때가 있고요. 전교생이 9명인 하장중학교의 교사는 겸임교사 7명을 포함해 모두 15명. 과목마다 1명씩 교사가 필요하다 보니 학생 수가 교사 수보다 적은 학교들끼리 겸임교사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 수 감소로 작은 학교가 늘면서 도내 겸임교사는 올해 543명으로 2년 만에 30% 이상 늘었습니다. 교과가 다 정해져 있고 꼭 해야 될 교과들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학교의 그 교사 정원이 정해져 있고 또 점차 줄어들다 보니까 정부가 교사 정원을 계속 줄이면서 강원도교육청은 보육지책으로 겸임교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학교를 만들어 교사의 빈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작은 학교는 물론 특히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된 고등학교들은 세부 과목별 교사를 구하느라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교사의 빈자리가 늘수록 결국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최근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가 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찰에서 풀려난 환자가 또다시 병원 내원을 요청하면서 의료진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새벽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 불투명 유리로 가려진 상담실 문 너머에 있는 사람이 고함을 지릅니다. 알고 있으니까, 내게 너만해. 말 안 듣지, 니들, 이 사람은 파일로 보이는 것으로 문을 내리치며 계속 위협합니다. 지금 칼 든 거야? 네, 포토칼이에요. 40대 여성 환자는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을 찾았지만 의료진이 주사를 권유하자 이를 거부한 뒤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칼을 들고 밖에서 위협을 했을 때 우리의 생명의 안전이 위협을 받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신체에 파괴나 훼손을 당하거나. 실제로 출동한 경찰에 연행될 당시 이 환자가 흉기를 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체포됐던 환자는 경찰에서 풀려난 뒤 다시 같은 병원에 내원 의사를 밝혀 의료진은 계속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지난해 1월 낙상 사고를 당한 주치자가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했고 그해 5월엔 술에 취한 경찰관이 응급실 의료진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환자의 폭언 폭행에 노출돼 왔습니다. 1년에 4번이나 5번 정도는 항상 환자한테 맞고 아니면 주치자에게 언어 폭행을 당하거나 보호자와의 트러블에 의해서 언어적, 정서적, 그런 감정적 학대를 겪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끝나지 않는 응급실 난동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폭행 위협 이게 계속되면 그 해당 의료진에 대한 위협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당시에 내지는 그 앞뒤에 내원해야 될 응급의료가 필요한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거죠. 경찰은 4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배은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가 오늘 강릉과 평창, 횡성을 찾아 이재명 후보 지지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 추미애 위원장과 한정혜 수석 부위원장은 강릉 올림픽뮤지엄과 중앙시장을 방문해 강원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강원 선거대책위원회는 우상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 오전 영월, 오후엔 평창에서 강원 지역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정당 당직자 등을 사칭한 숙박업소 노쇼에 대한 MBC 보도와 관련해 정선과 강릉에서도 추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는 경찰에 당 관계자를 사칭한 허위 주문에 엄정 대응해달라고 요청하고 시민들에게는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지역 시도당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소상공인을 상대로 벌어진 정당 당직자 사칭 노쇼와 이재명 후보 어깨띠 주문 사건 등을 취합해 집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광산 진폐 재해자 단체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진폐 정밀검진 진단 수당 현실화를 공약에 반영시켜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광산 진폐권익연대와 한국진폐재해 재가환자협회, 중앙진폐재활협회 등 전국 5개 진폐재해자 단체들은 주요 정당 대선 후보자들에게 보낸 건의서에서 진폐법 개정 전인 2010년보다 진단 수당 지급액이 줄었다며 내년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진단 수당 인상에 필요한 예산이 연간 10억 원에 불과하다며 오는 28일까지 공약 채택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임금인 제34대 공양왕의 넋을 기리는 제례 행사가 열렸습니다. 공양왕은 폐위된 후 원주와 간성을 거쳐 삼척에 유배된 뒤 조선 태조 3년 음력 4월 17일 두 왕자와 함께 생을 마감했으며
삼척시는 매년 이 시기에 맞춰 제례 행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삼척 공양왕릉은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돼 있으며 묘역에는 공양왕과 왕자의 묘 등 모두 4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 컨벤션센터 건립 부지가 당초 정문 옆에서 치과대학 인근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오늘 강릉원주대 컨벤션센터 신축 부지 변경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강릉시와 강릉원주대는 2028년까지 현재 정문 옆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지만 강릉시 8개 부서 검토 결과 치과병원 인근 이전 방안이 마련돼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협의를 거친 뒤 오는 10월쯤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태백시가 다음 달 30일까지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참여할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신혼부부와 다문화 가정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변 시세 반값에 3년간 전세나 월세로 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무허가이거나 대규모 수선을 필요로 하는 등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금액은 공사비의 최대 70% 안에서 한 동당 최대 1,000만 원까지입니다. 강원도가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도정 성과 달성과 현안 달성을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개정과 특례 발굴을 위해 기존 특별자치추진단을 특별자치국으로 상설화하고 경제국의 국방 분야와 방위 산업을 총괄할 국방경제추진단을 신설합니다. 수소산업 강화를 위해 에너지산업과를 수소산업과로 변경하고 수소특화 단지팀을 신설합니다. 바이오 기반 조성팀과 미래교통팀을 신설해 바이오 헬스와 ITS 산업을 강화하고 인구 기반 정책 개발을 위해 생활도민팀과 외국인 지원팀도 새로 만듭니다. 동해시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도제비골 스카이밸리가 다음 달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야간 개장합니다. 개장 시간은 밤 9시까지며 피서 절정기인 7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는 월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도 밤 9시까지 시설을 운영합니다. 도제비골 스카이밸리는 동해 묵호항 일대의 아름다운 풍경을 59m 높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이며 2021년 6월 개장 이후 누적 방문객이 165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삼척지역 자활센터가 희망브릿지 전국 재난구호협회에서 주관한 민간주도 재난복구 공모사업인 2022년 경북 강원 산불 피해 지역 회복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회복 사업은 2022년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울진과 삼척, 강릉, 동해 등 4개 지역의 공동체 회복과 지역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